올해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화끈하신 분들은 수익이 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 올인해볼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오늘 이 영상을 꼭 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익을 기대할 때는요, 꼭 상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예측과 반대로 가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 혹시나 큰 마이너스가 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수익을 바라는 상품일수록 손실 가능성도 크고 또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 이거를 후회의 피해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한번 다 해보셨죠? 자, 당연히 수익이 레버리지로 팍팍 나면 좋겠지만 안 날 경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TLT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MF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부터 꼭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TMF는 TLT의 3배로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늘색이 TLT이고 보라색이 TMF인데요. 빨간색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래프하고 비교를 하면 두 상품 모두 채권금리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TMF는 TLT의 3배로 움직이니까 엄청 화끈하게 출렁거리네요. 두 상품의 토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 한 달 수익률은 TLT가 마이너스 1.8%이고 TMF는 마이너스 7.2%예요. TMF가 4배 정도 마이너스가 더 크네요. 그런데 3개월 수익을 봤더니 이익을 났는데 두 개가 이익이 비슷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1년 마이너스를 봐도 TLT는 마이너스 5.3인데 TMF는 마이너스가 무려 32%나 되네요. 아니, TLT의 3배로 움직인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과거 수익률을 보니까 이익은 비슷하게 나고 손해는 3배가 아니라 4배, 6배까지 났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고 상품 가입을 결정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투자에 화끈한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철수는 채권 금리가 팍팍 떨어질 것 같아서 부푼 기대를 안고 TMF를 샀어요. 자, 우리 철수의 12일간 TMF 투자 일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까 우리가 품었던 그 의문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철수가 TMF를 사고 하루는 2%가 빠지고 하루는 2%가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수익률로 내리고 올랐으면 본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배도 그렇고 3배도 그렇고 그렇지가 않네요. 3배짜리는 오히려 손실률이 더 큰 게 보이네요. 그 뒤로 다행히 오르면서 수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1배짜리가 3.97%가 올랐기 때문에 3배짜리는 11.91%가 올라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익이 낮잖아요. 철수는 쪼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4일 동안 채권 수익률이 연속으로 8%나 떨어졌습니다. 3배짜리 손실률이 마이너스 12.8%가 되어버렸네요. 1배짜리를 샀으면 마이너스 4%였을 텐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영희가 물어봅니다. 1배가 마이너스 4.1이면 3배면 마이너스 12.3이 돼야 되는데 왜 손실률이 더 크냐고 그럽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옆에서 영희가 아주 염장을 그 이후에 다행히 다시 채권 수익률이 올라와서 처음에 들어갔던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1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처럼 원금이 됐는데 철수가 투자했던 3배는 우려했던 대로 원금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떨어졌다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유는 바로 TMF가 TLT의 수익률은 3배로 추정을 하지만 TMF의 전일자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움직이는 거는 TLT가 움직인 것에 대한 폭의 3배로 움직이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준가는 TMF의 전일자 기준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따라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준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기준가가 100에서 90이 됐다면 마이너스 10%잖아요. 다시 100이 되려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10%만 오르면 되는데 90을 기준으로 해버리면 10%가 올랐을 때 99가 되기 때문이에요. 100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올랐는데도요. 그래서 TMF는 들어갔을 때 가격까지 다시 도달을 해도 원금이 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TMF를 TLT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TMF가 보수도 이처럼 높아요. 레버리지 상품들이 보수가 좀 높거든요. 물론 보수가 높아도 방향만 잘 예측하면 큰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와 반도체가 핫하게 언급되면서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반도체 ETF인 SOXX를 3배 추종하는 SOXL 같은 경우 수익률이 지난 1년간 200%가 넘었어요. 방향을 잘 맞춘 거죠. 올해 미국 금리가 하락으로 굳혀진다면 TMF가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건데요. 자,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든지 혹시 모를 금리 상승이라도 있으면 TMF의 충격이 꽤 클 겁니다. 올해 금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움직일 수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죠. 자, 그래서 TMF가 올해 투자하기 좋다, 나쁘다를 꼭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서 올해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TMF의 수익률이 정말 좋을 것은 확실합니다. 자, 리스크를 감수해야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TMF는 3배인데 이처럼 2배 있는 상품도 있고요. 또 그리고 레버리지가 아닌 GROG 같은 듀레이션이 긴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ROG 듀레이션은 26.7년이잖아요. 1%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26%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GROG가 리스크가 좀 덜해 보여서 GROG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GROG는 출렁거려도 방향성만 맞으면 수익이 나는데 TMF는 디테일한 출렁임까지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닥 선호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레버리지 ETF도 알려드릴게요.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의 수익률의 2배로 추종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선물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낮에 원화로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특이한 점은 이 상품은 레버리지 상품인데도 보수가 저렴해요. 자, 오늘은 철수의 사례를 통해서 TMF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봐 드리면요. 자, 첫째, 3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손해는 3배보다 더 크고요. 자, 수익은 3배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둘째, 방향성과 출렁임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하셔야 해요. 자, 역방향으로 갈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셋째, 투자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매수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큰 이익을 기대하는 상품인 만큼 출렁임이 크기 때문에 예측과 반대로 갔을 때 손절을 내가 어느 수준에서 할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정해놓고 투자를 해야 정신적 고통을 버틸 수가 있어요. 넷째, 높은 보수의 상품은 장기 투자할 때 적합하지가 않아요. TMF 보수가 꽤 높았죠. 오늘은 TMF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